그날 밤 한국의 하늘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했다. 공기는 짙어졌고 건물의 불빛들은 불규칙하게 깜빡였으며 바람조차 몇 초간 멈춰 있었다. 그때 기자들, 분석가들, 심지어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한 여성의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 제이콥스. 그녀가 한 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믿기 어려워서 과학만을 신뢰하던 사람들조차 귀를 기울였다. 수년 동안 신디는 냉철한 세계 분석가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모든 것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다. 아시아 여행 중 그녀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당했다. 3일 동안 의식을 잃은 채 있다가 깨어난 그녀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신디는 현재에 속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보기 시작했다. 미래의 파편들,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다.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장면들은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두려운 것은 그녀의 첫 예언들이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정치적 위기, 경제 붕괴, 정부의 스캔들, 모든 것이 그녀가 말한 대로 일어났다. 점차 냉철한 분석가였던 그녀는 미스터리로 둘러싸인 인물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가능을 예견하는 여자라 불렀다. 그러나 그 어떤 예언도 이번만큼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바로 한국에 관한 가장 최근의 비전이었다. 그녀는 꿈속에서 서울이 거대한 무언가의 중심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수도는 현대사의 흐름을 바꿀 사건의 무대가 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여의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나라의 정치적 심장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 어두운 하늘이 갈라지고 세 개의 빗줄기가 나선 형태로 내려오는데 하나는 금빛, 하나는 은빛, 하나는 붉은 빛이었다. 그 빛들이 광장 중앙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도시 전체를 밝히는 기둥이 되었다. 7분 동안 사람들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 세계가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어서 그 다음에 일어날 일도 묘사했다. 하늘 위에서 무언가 작고 가벼운 것이 천천히 떨어졌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하얀 잎사귀 하나가 빙글빙글 돌며 땅에 내려앉았다. 신디는 그것에 적힌 글을 읽으려 했지만 모든 비전 속에서 또렷하게 남은 단어는 단 하나였다. 준비하라. 그녀가 그 사실을 공개한 영상은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24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다. 여러 나라의 헤드라인이 물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잘 아는가? 어떤 이들은 그녀를 사기꾼이라 불렀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의 과거 예언들을 모아보며 그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한 줄기로 이어져 있었고 정교한 순서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하지만 신디는 여전히 멀리서 차분하고 거의 냉정한 태도로 있었다. 명성도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선택권이 없어요. 이 장면들은 매일 밤 돌아와요. 외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녀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 힘의 수렴점이라고 했다. 그 힘은 세계 강대국들을 흔들고 지구의 균형을 다시 쓸 것이라고. 그녀는 첫 번째 징조가 2025년 10월이 끝나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거대한 사건이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건 상징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언했다. 그 일이 일어나면 의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정치인들은 그녀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고 정보기관들은 그녀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일반 시민들조차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녀의 방송 하나하나가 다가올 일의 서곡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가 사건을 묘사하는 방식, 직설적이고 정확하며 감정이 없는 그것이 오히려 모든 것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카메라를 몇 초간 똑바로 응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징조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보일 겁니다. 그것은 잠깐일 뿐이지만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면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충격적인 발언 이후 세상은 신디 제이콥스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송 중 단 하나도 무심히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무언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녀의 눈빛 속에서도 그녀는 비전이 더욱 강렬해졌다고 말했다.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꿈과 현실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한밤중에 전기적 탁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눈을 뜨자 공중에 투영된 일련의 영상이 보였다고 했다.
건물들, 얼굴들, 지도들, 그리고 메아리처럼 반복되는 한 날짜, 마치 시간이 아직 형태를 갖지 못한 어떤 일을 그녀에게 알리려는 듯했다. 며칠 후 신디는 자신이 본 것 중 일부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단지 시작일 뿐이며 이 사건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어 정부, 기술, 그리고 국가들의 운명을 연결하는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세계 질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며 한국은 그 변화의 진앙기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발언을 분석하려 했다. 일부는 그녀가 비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가장 회의적이던 사람들조차도 그녀의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사실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할 때마다 세상의 무언가가 실제로 움직이는 듯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특별 방송을 예고했다. 자신의 경력 중 가장 길고 상세한 방송으로 전적으로 2025년에 본 것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했다. 라이브 방송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신디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고 표정은 엄숙했으며 원고나 메모 없이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비밀로 하려 했지만 매일 밤 그 이미지들이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했다. 가장 강렬했던 비전 중 하나에서 그녀는 외국어로 토론 중인 사람들로 가득한 방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테이블 중앙에는 금빛 문장이 새겨진 봉인된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이 문서가 미국에서 출발해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에게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범한 서신이 아닌 역사적 결과를 낳을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서울에 조용히 착륙하는 소형 비행기,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봉투를 들고 밤새 침묵 속을 지나 대통령궁으로 향하는 모습.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카메라와 기록 없이 진행될 것이며 그 서한의 내용은 국제동맹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담고 있다고 했다. 신디는 그 편지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 안의 말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의견을 나누고 신뢰를 깨뜨리며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시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이번 예언은 그녀가 지금까지 말했던 어떤 내용과도 달랐다. 더 이상 하늘의 빛이나 신비한 메시지가 아니라 국가 간의 직접적인 개입을 암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며칠 후 신문들은 워싱턴과 서울 간의 비밀 접촉 가능성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이 우연한 일치는 다시 한번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디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했다.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청중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의 몇 주가 결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늘에는 보이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결정들이 닫힌 방 안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앞으로 올 모든 일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녀는 말했다. 겉으로만 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보는 이들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신디 제이콥스는 몇 주 동안 침묵을 지켰지만 모두가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예고 없이 새로운 방송이 공지되었다. 제목은 간단했지만 섬뜩했다. 완전한 계시. 영상이 시작되자 그녀는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표정은 더욱 엄숙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으며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녀는 마지막 비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상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모든 조각들을 연결해주는 최종적인 계시였다. 모든 것은 10월에 시작되어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 다음에 올 겁니다. 감춰졌던 것이 세상의 눈앞에 드러날 때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비전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림자들, 새 방향으로 부는 바람, 설명할 수 없는 빛에 휩싸인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 빛은 아무 예고 없이 나타날 것이고 몇 분 안에 전 세계의 이미지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마치 하늘이 직접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처럼 그녀는 모든 장면을 세세하게 묘사했다. 서울의 하늘이 열리고 세 줄기의 빛이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 금빛, 은빛, 붉은빛. 그 빛들은 여의도 중심에서 하나로 합쳐지며 수천 명의 시민들 앞에 신비로운 기둥을 형성하게 된다. 이 현상은 정확히 7분간 지속되고 그 뒤엔 도시를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이 찾아온다. 그리고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진다.
흰색의 잎사귀 한 장. 그것은 천천히 땅으로 내려앉고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리고 그 위에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한다. 준비하라. 그 장면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수백 대의 카메라에 포착되어 생중계로 송출되고 전 대륙에 걸쳐 공유될 것이라고 했다. 몇 시간 만에 전 세계가 그 신호의 의미를 두고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대기 현상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경고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 현상이 신디가 몇 주 전 정확히 예고했던 날과 시각에 일어났는지를. 그 사건 직후 그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한국 정부로 극비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외교 문서가 아니라 백악관에서 파견된 특사에 의해 직접 전달되는 기밀 문서. 신디는 그 남성이 조용히 한국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금빛 문장이 찍힌 봉투를 들고 있었으며 극비리에 영접될 것이고 그 편지는 절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내용은 유출될 것이며 정치적 스캔들과 전례 없는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했다. 문서에는 비밀 협정과 결정사항이 담겨 있었고 그것은 한국이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자신의 비전 속에서 헤드라인들이 불길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거리에는 시위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은 압박을 받고 불신의 기운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그 편지가 전달되는 순간 그녀는 말했다. 세상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에요. 그 방송의 분위기는 냉정했고 직접적이며 소름 끼치도록 설득력이 있었다. 신디가 말하는 방식에는 누구든 주목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과장된 언어를 쓰지 않았고 극적인 표현도 없었다. 단지 마치 이미 그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조용히 설명했을 뿐이었다. 세계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그리고 가장 불안했던 것은 그녀의 차분함이었다. 그 후 며칠간 언론은 미국과 한국 당국 간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중은 신디의 발언과 실제 일어나는 일들 사이에 일치점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말들은 점점 더 현실과 겹쳐져 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또다시 사라졌다. 예고 없이 신디 제이콥스는 다시 나타났다. 단 하나의 알림, 긴급 방송. 화면이 켜졌을 때 그녀는 이전과 다른 공간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단 하나의 백색 조명이 그녀의 얼굴만을 비추고 있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지금부터 말할 것은 그녀는 입을 열었다.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녀는 여의도의 현상과 비밀 문서의 전달 이후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기로 들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는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그 선택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단언했다. 모든 발걸음이 관찰될 것이고 모든 말이 세계의 균형을 흔들 겁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정부는 분열되어 있었고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 차 있었다. 외국의 강대국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문서의 내용이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문장 하나하나가 혼란을 유도하도록 계산된 듯했다. 지도자들은 진실을 숨기려 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방식으로 드러날 겁니다. 신디는 또한 한 인물을 묘사했다. 중년의 남성, 양복 차림으로 어두운 복도를 걷는 모습이었다. 그녀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계시의 전달자였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를 쥔, 중심에 있으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존재. 모든 것이 잃어버려졌다고 느껴질 때 그는 나타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올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 모두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자의 귀환이에요. 그 말은 대중을 뜨겁게 달궜다. 포럼과 채널 곳곳에서 이론들이 폭발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신디가 말한 귀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과거의 정치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믿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사라졌던 사상의 귀환, 억눌렸던 힘의 부활, 혹은 침묵했던 목소리의 되살아남. 그러나 예언자는 아무런 해석도 내놓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반복했을 뿐이다. 그가 그림자 속에서 나올 때 나라는 둘로 갈라질 것이다.
이어서 그녀는 민중의 반응을 묘사했다. 그녀의 비전 속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절반은 환호했고 절반은 분노했다. 고함, 찢겨진 깃발, 사이렌 소리, 끝나지 않는 밤. 그러나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뜻밖의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화해였다. 사람들은 전쟁을 기대할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용서의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신디는 그 돌아올 남성이 권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닌 구속, 지우슈, 힘이 아닌 평화이며 그의 태도는 심지어 적들조차 놀라게 할 것이라고 했다. 나라는 분열될 것이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은 자기 역사라는 무게를 견뎌낼 것이고 더 강하게 다시 태어날 겁니다. 그러나 방송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긴 침묵 뒤 그녀는 모두를 조용하게 만든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는 한국의 산악지대 어딘가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쉼없이 어떤 비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었다. 이건 흔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파괴가 목적이 아닌 무장해제가 목적입니다. 현재의 기술들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고도화된 시스템이에요. 신디는 그 프로젝트가 2026년에 완성될 것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리고 적의 에너지 필드 자체에 간섭하는 듯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장군들을 보았고 충격에 빠진 지도자들의 얼굴도 보았어요. 이 발명은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러 매체들은 그녀의 말을 한국 내 과학 실험에 대한 소문들과 연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디는 경고했다. 이 창조물의 진정한 힘은 기술 자체가 아닌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있다고. 그것 이후로 그녀는 말했다. 그 누구도 한국을 이전처럼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이들은 마침내 그 진가를 인정하게 되겠죠. 가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마침내 숨겨져 있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수수께끼 같은 방송 이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신디 제이컵스의 침묵이 다시 깨어졌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새로운 영상이 온라인에 나타났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자의 귀환.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더 어둡고 더 긴박했다. 신디는 지친 듯 보였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단단함이 있었다. 그녀는 1년의 비전을 보았다고 전했다. 모두 한국과 연결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열리는 철문을 보았고 그 틈으로 빗속을 걸어 나오는 노년의 남성을 보았다. 그는 조용했고 단순한 옷차림이었으며 앞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남자는 잊혀졌던 존재입니다.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귀환은 한국 역사에 있어 새로운 장의 시작이 될 겁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성의 석방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환호와 축하가,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와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서울의 거리는 동시에 외침과 눈물, 노래와 충돌로 가득 찰 것이며 온 나라는 그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과 위협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녀는 이 남성이 권력이 아닌 구속 질서를 위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의 첫 연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는 복수도 정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 행동이 국가를 지배하던 증오의 서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동시에 의심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부는 그의 진심을 믿겠지만 또 일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남성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디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커다란 발견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과 기술의 역사를 바꿀 창조물. 나는 산속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공학자들. 그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방패였습니다. 신디는 그것을 완전 중립화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적의 공격을 일어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도로 진보된 기술. 이건 폭발도 파괴도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는 무기. 힘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창조물이죠. 이 예언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부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분석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비밀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제어와 관련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프로젝트가 2026년 초에 완성될 것이며 그 몇 달 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공개 시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국 지도자들이 당황함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침묵 속에서 반응조차 못하던 장군들의 얼굴도요. 그녀는 이 기술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조연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진보와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 기술 발표 이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 창조물의 힘이 너무나도 커서 세계는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진정한 통제력은 지성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방송의 마지막 순간 신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의식의 수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디에 따르면 그 남성의 석방은 1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일어날 것이며 상반된 감정의 물결을 동반할 것이라고 했다. 한쪽에서는 환호와 축하가, 다른 한쪽에서는 분노와 반발이 터져 나올 것이다. 서울의 거리는 동시에 외침과 눈물, 노래와 충돌로 가득 찰 것이며 온 나라는 그를 영웅으로 보는 이들과 위협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 분열될 것이다. 그녀는 이 남성이 권력이 아닌 구속을 위해 돌아온다고 말했다. 그의 첫 연설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그는 복수도 정의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신디는 이 행동이 국가를 지배하던 증오의 서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용서는 동시에 의심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일부는 그의 진심을 믿겠지만 또 일부는 그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 남성의 귀환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한 무언가를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디는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 커다란 발견에 대해 언급했다. 국방과 기술의 역사를 바꿀 창조물. 나는 산속에 숨겨진 연구소를 보았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는 기술자들과 공학자들, 그들이 만드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방패였습니다. 신디는 그것을 완전 중립화 시스템이라고 불렀다. 적의 공격을 일어나기도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극도로 진보된 기술. 이건 폭발도 파괴도 아닙니다. 그녀는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해제하는 무기, 힘의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창조물이죠. 이 예언은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일부는 그녀가 말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기술인지 아니면 허구인지 분석하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럼과 언론에서는 한국의 비밀 연구와 인공지능, 양자 제어와 관련된 루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이 프로젝트가 2026년 초에 완성될 것이며 그 몇 달 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공개 시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외국 지도자들이 당황함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어요. 침묵 속에서 반응조차 못하던 장군들의 얼굴도요. 그녀는 이 기술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위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한국을 조연으로 대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 진보와 저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디는 이 기술 발표 이후 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중국은 의심의 눈초리로 반응하며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존재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녀는 이 창조물의 힘이 너무나도 커서 세계는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진정한 통제력은 지성을 방패로 삼는 자에게 넘어갈 겁니다. 방송의 마지막 순간 신디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청중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말을 남겼다.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것이 아닌 무언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들은 과학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의식의 수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날, 우리는 역사의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듯하다. 위기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강대국들은 충돌하며 두려움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쟁, 팬데믹, 자연재해, 그리고 조용한 도덕적 붕괴가 인간이 옳고 그름을 잃어버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서, 화면 속에서, 허망한 약속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진실에서 멀어져 간다. 거대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 여기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래된 예언의 실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의 수많은 목소리들 가운데 지금 다시 힘을 얻어 되살아나는 목소리가 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다시금 발견되고 있다. 료겐 대사, 리앙 유엔 다시, 1865년부터 1935년까지 살았던 일본의 승려는 21세기가 영적 반전 리촨예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 시대에는 세계가 기술의 정점에 이르지만 영혼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국가들이 방향을 잃고 지도자들은 양심보다는 야망에 이끌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에 따르면 서구는 인류의 문제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이며 그 거울 속에서 미국은 가장 강한 반영이 될 것이다. 료겐은 그 제국에서 어떤 목소리가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힘과 혼돈 사이에 갈라진 목소리, 세계가 다시 서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목소리. 그러나 그 시선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에서 비롯될 것이다. 이 예언은 미국의 민족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전례 없는 분열을 초래한 인물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을 연상시킨다. 료겐에게 있어 그는 몰락의 원인이 아니라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세계적 변화의 비이도적 전령일 뿐이다. 그러나 료겐의 진정한 예언의 초점은 서구가 아니었다. 그는 인류의 부흥은 경제나 무기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고통과 저항으로 빚어진 잊힌 땅에서 올 것이라 말했다. 전쟁으로 나뉘고 상처 입었지만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지탱된 반도, 바로 한반도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태양이 두 번 떠오르는 땅, 가장 어두운 밤 이후 인류가 다시 태어날 장소라고 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전쟁마다 분단마다 세대를 거쳐 흘린 모든 눈물이 영적 에너지로 축적되었다.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그 에너지가 깨어나고 한국에서 새로운 빛이 솟아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서구가 자멸적인 분열 속에 빠져드는 동안 아시아는 운명의 새로운 축이 되어가고 있다. 료겐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조차 통제하지 못하게 될 때 세계의 시선이 동쪽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한국이 지구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평범한 민족이지만 비범한 목적을 가진 민족. 그 승려는 정치적, 군사적 경계는 다가올 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믿었다. 그것은 종교나 권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순수함에서 비롯되는 힘이었다. 그는 인류의 심장이 한국과 같은 박동으로 뛰기 시작할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세계적 위기가 올 때마다 그 박동은 더욱 강해져 결국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료겐은 또한 외형의 속임수에 대해 경고했다. 세계는 구원이 초강대국이나 정치적 동맹 혹은 기적 같은 사건에서 올 것이라 기대하겠지만 진정한 각성은 침묵 속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새 시대의 전령은 왕도, 전사도, 정치인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 인물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며 권력이 아닌 그 말의 진실성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단순하게 말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일가우는 그런 남자 혹은 여자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는 말하길 지구는 두 갈래 길로 나뉘게 될 것이다. 하나는 통제와 우상화의 길, 다른 하나는 화해와 지혜의 길. 그리고 다가오는 영적 폭풍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두 번째 길을 선택한 사람들 뿐이라고 했다. 한국은 그 선택이 눈에 보이는 현장이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새로운 순환을 알리는 목소리가 태어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정세를 바라보면 료겐의 말이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이다. 전쟁은 확산되고 신앙은 사라지며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남긴 것은 혼돈은
단지 전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료오겐 대사는 일본이 완전히 변모하던 시대에 태어났다. 제국이 무너지고 종교는 의심받고 물질적 진보가 영혼의 가치를 대체하던 때였다. 그는 눈앞에서 그려지는 미래를 보았고 그 진보의 대가가 인간 본질의 상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산속으로 들어가 현대 문명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고대의 수행에 몰두했다. 그곳에서 그는 인류의 운명을 비추는 예언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 수행을 수이쿄노메이 슈이징노밍, 즉 영혼의 거울 명상이라 불렀다. 맑은 물이 담긴 그릇을 달빛 아래 두고 그 앞에 앉아 고요히 이는 파동을 바라보며 그는 그 속에서 시간을 본다고 했다. 시계의 시간이 아닌 시대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거울 안에 반사된 것처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수년 동안 이 명상 상태에 깊이 잠기며 다가올 일들에 대한 상세한 비전을 기록했다. 바로 이 수행 속에서 그는 미래의 세기들을 예언했고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들을 묘사해 나갔다. 수십 년 뒤 그의 기록은 소수의 승려들에 의해 발견되어 번역되었다. 그들은 그 예언들의 놀라운 정확성에 충격을 받았다. 료우게는 고대 아시아 제국들의 붕괴, 세계 대전의 발발,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오늘날의 원자폭탄으로 해석되는 무기까지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이 패망한 후 다시 일어서겠지만 그 부흥은 점점 깊어지는 영적 공허와 함께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의 기록에서 대사는 또 다른 예언을 남겼다. 보이지 않는 통제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인류가 검은 거울들에 이끌릴 것이라 했다. 이 거울들은 세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영혼이 지워진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묘사를 휴대폰, 스크린, 그리고 디지털 중독과 바로 연결지을 수 있다. 그는 이 시대가 자기 반영에 대한 우상화로 지배될 것이라 했다. 인간은 내면의 빛을 추구하는 대신 자신의 이미지를 숭배하게 되며 이런 가치의 전도는 전 세계적인 영적 타락의 길을 열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혼돈이 새로운 의식의 싹이 트는 비옥한 땅이 될 것이라 믿었다. 인류가 극한에 도달할 때 자연이 반응하고 잠들어 있던 영적 힘들이 깨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견딘 나라가 결국 가장 강한 힘에 도달할 것이라 예언했다. 바로 그 나라가 대한민국 코리아였다. 그 승려는 한국이 두 개로 나뉘게 될 것이며 그 백성은 한 세기 동안 고통과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세계 전체가 존재의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할 때 이 분단이 오히려 더 큰 무언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분열된 이 반도에서 떨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라 말했다. 단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잇는 힘, 한국은 지구의 영적 심장이 되고 그 박동은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것이다. 그의 필사본에 따르면 부흥은 강대국들이 그들의 지도자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 시작된다. 그는 신뢰의 붕괴가 첫 번째 진동이 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모든 믿음을 흔드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했다. 그 시점에 이르러 세계는 방향을 잃고 동쪽을 향해 길을 묻게 되며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저항, 근면, 그리고 믿음의 상징이 된 민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불록, 동맹, 갈등으로 나뉘는 동안 그는 한국이 자신의 불꽃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다. 권력이 아닌 운명 때문이었다. 료우게는 한국의 고통이 하나의 계획 속 일부라고 믿었다. 그 고통은 마침내 집단적 각성으로 이어질 것이며 서구가 혼란의 절정에 이르고 동방이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을 때 한국은 모든 것이 모이는 중심점이 될 것이다. 료겐 대사는 이 모든 비전을 속도 기계 스크린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미래를 지금처럼 생생히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그는 이 시대를 거울의 시대라 불렀다. 그는 이미지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지 않으며 진실보다 뉴스, 신앙보다 명성의 환상을 믿는 세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바로 우리의 세대다. 과거엔 이해되지 않던 그의 예언이 지금은 완벽하게 현재와 맞물리고 있다. 다윗은 서구에서 나타날 한 힘이 둘로 나뉠 것이라고 예언했다. 별들로 상징되고 독수리로 지배받는 나라, 곧 미국이 그 어떤 시기보다 큰 시험에 들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미국의 권력 상징이 내부에서 갈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하나의 나라 안에 두 개의 영혼이 싸우고 있었고 하나는 옛 질서, 다른 하나는 변화의 충동을 상징했다. 그는 이 분열이 세상에 드러나고
전 세계를 양분시키는 순간 지구의 영적 시계가 회복의 시간을 알릴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동방의 각성이 시작되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는 이 혼란 속에서 떠오르는 논란의 인물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사랑과 혐오를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 그는 그를 한계의 전령 추안링이라 불렀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자. 많은 이들이 이 묘사를 도널드 트럼프와 연결짓는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단지 서구 제국이 마지막 정화의 국면에 진입했다는 징후로서 미국의 정치적 혼란은 세계 도덕 붕괴의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구가 분열되는 동안 동방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료우겐 대사는 세대에 걸쳐 침묵 속에서 우러온 둘로 갈라진 땅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날 것이라고 적었다. 그 땅이 바로 한반도 코리아였다. 그는 말하길 어떠한 고통도 헛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눈물이 빛으로 변할 것이고 그 빛은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서구가 혼돈의 거울이 될 때 동방은 진리의 거울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인류의 운명이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하는 지점이 될 것이다. 다이시는 한국을 정치적 강국이 아닌 지구의 영적 심장으로 보았다.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식이 깃든 곳, 그가 본 한국은 전쟁을 겪은 그 땅에서 지혜가 솟아날 것이라고 했다. 견디는 법을 배운 민족이 이젠 이끄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라 했다. 이 시대는 강대국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그에 반해 한국 민중이 조용히 믿음과 문화, 연합의 본보기가 될 때 시작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비전 속에서 한국은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 장소가 된다. 가시적인 세계와 비가시적인 세계의 경계가 흐려지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등장하게 된다. 그것은 정치도 종교도 아닌 인간 자체의 본질을 일깨우는 존재, 힘이나 지위 없이도 집단 의식을 흔드는 그런 존재였다. 그는 이 시기를 영혼의 새벽이라 불렀고 정보는 넘치지만 의미는 사라진 시대에 시작될 것이라 했다. 그가 특히 강조한 해는 2025년 혼돈이 다시 정돈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료우겐 대사는 한국이 관찰자가 아닌 변화의 주역이 될 것이라 믿었다. 한국의 역할은 서구가 잃어버린 것, 바로 진보와 영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반도에서 폭력 없는 의식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오직 진실의 힘으로 확산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동쪽을 향해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지킬 수 없는 것,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날 그가 100여 년 전 보았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세계의 강대국들은 충돌하고 가치들은 산산이 조각나며 한때 진보의 상징이던 기술은 이제 감옥이 되었다. 료우겐이 검은 거울이라 부른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어둠과 함께 각성 또한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말하길 서구가 혼란의 끝에 도달할 때 동방이 해답을 드러낼 것이라 했고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의 심장에서 태어날 것이었다. 그가 영적 반전의 시대라 부른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구는 자기 그림자의 반영 속에서 길을 잃고 동양은 새로운 균형의 중심으로 깨어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한국이 이 변화를 이끌 책임과 특권을 동시에 지닌 나라라고 그는 확언했다. 료우겐 대사는 말하길 세계는 힘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라져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발견되는 순간 인류를 이끄는 새로운 축이 생길 것이라 했다. 그는 그 축이 한국의 심장에서 탄생하는 것을 보았다. 전 세계적인 혼돈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서 어떤 존재가 등장하여 잃어버린 명료함을 세상에 되찾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 존재는 신도 왕도 아닌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이며 이성 리싱과 자비, 치베이의 균형을 품은 영혼이라 했다. 그는 그 인물을 천상의 중재자 티엔상의 종차이저라 불렀다. 다이시는 그 존재가 사원도 궁전도 아닌 민중 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평범한 삶을 살며 직위도 추종자도 부도 없이,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 안에 잠든 것을 깨울 것이라 했다.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닌 직접적이고 투명한 진실로 세대를 거쳐 쌓인 거짓과 오만을 무너뜨릴 힘을 지닐 것이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대신 의식을 창조할 것이다. 한국이 이 변화의 요람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이중성 엘종싱의 상징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영혼으로 연결된 나라. 이 분단은 료우겐에게 있어 인류 자체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육체와 정신 사이의 분리, 외면과 내면의 괴리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가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될 때 전 세계도 함께 치유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지리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통합이며 모든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보편적 화해의 행위가 될 것이라 믿었다. 그가 죽기 전 기록한 마지막 비전들 속에서 료우게는 각성의 순간을 자연과 인간의 연속된 사건들로 묘사했다. 그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징조들을 보았다. 오래된 구조들은 무너지겠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닌 계시, 기시로 인해 일어나는 붕괴였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더는 어떤 것도 감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정화이며 그는 이를 조용한 정화 징카나 징화라 불렀다. 서구가 혼란에 빠지고 동방이 다시 재편되기 시작할 때 천상의 중재자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예언했다. 그가 스스로를 드러내려 해서가 아니라 지구 자체의 에너지가 그 존재를 드러내게 만들 것이다. 그는 새 시대에 살아있는 반영이 될 것이다. 그의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드러내며 그의 존재는 듣는 이의 영혼 속 깊은 기억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할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라. 이 각성의 시작은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라고 료우게는 예언했다. 이 시기는 강대국들이 영향력을 놓고 충돌하고 세계가 신뢰의 붕괴를 겪게 되는 시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존의 체계가 자신을 지탱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다. 바로 이 공허 속에서 새로운 영적 의식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한국은 지구 에너지의 재구성 중심이 될 것이다. 료우게는 이렇게 말했다. 서쪽의 태양이 지면 동쪽의 불꽃이 길을 밝힌다. 그는 한국을 살아있는 사원이라 불렀다. 선행 하나, 연대의 몸짓 하나가 모두 지구를 정화하는 에너지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절제와 조용한 믿음으로 다져진 한국 민중은 가장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될 존재들이다. 그는 한국의 영성이 세상에 퍼질 것이라 했으며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모범이 될 것이다. 한국을 주목하는 국가들은 그 과정을 통해 단순함의 가치와 존중의 힘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료우게는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만과 통제에 갇힌 나라들은 방향을 잃고 지구를 지배하던 체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맑게 유지하고 진실을 바라보는 이들은 이 시기를 보호받으며 통과할 것이다. 그는 이 과정을 영혼의 시험 훈 노시렌이라 불렀다. 이 전환의 중심에서 한국은 하나의 상징이 될 것이다.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균형의 상징. 이념과 전쟁에 지친 세계는 그 작은 반도를 바라보며 영적 부활의 본보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한때 파괴의 무대였던 나라가 이제는 전 지구적 영적 각성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료우겐 대사는 국가의 운명은 정부가 아니라 민중의 마음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오는 세계적 분열을 보았다. 한쪽에는 물질의 세계, 끝없이 권력을 놓고 다투는 세력들. 다른 한쪽에는 각성의 물결, 작지만 위대한 목적을 가진 한 나라, 코리아가 이끄는 새로운 길. 그에 따르면 인류는 마침내 두려움과 탐욕만으로는 세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순간이 새로운 순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 시기를 열방의 심판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계시였다. 각 나라가 스스로의 본질을 드러내게 되는 시간, 지배를 추구하는 자들은 무너지고 치유를 선택하는 자들은 들어 올려질 것이다. 그는 기록했다. 한국은 이 갱신의 중심이 될 것이며 하늘과 땅 사이의 균형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서방의 강대국들이 정치적 혼란에 빠지고 민중들이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 한국은 통합의 본보기로 떠오를 것이다. 세상은 더 이상 무기나 불을 보고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를 보고 감동하게 될 것이다. 그의 비전 속에서 지구는 혼란의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진보에 집착한 인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한국 반도에서 맑고 순수한 에너지가 발산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힘을 주인 없는 빛이라고 불렀다. 어떤 개인이나 정부의 것이 아닌 그 민족의 영혼 자체에서 우러나온 빛, 그리고 그 빛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자아와 무관심으로 타락한 것들을 정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료오게는 말했다. 그 빛이 감지되는 순간 서구는 자신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힘과 자유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내부의 분열에 직면하게 되며 그 모습은 곧 전 인류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반영이 될 것이다. 한때 앞서가던 나라가 이제는 방향을 찾게 되는 시점, 예언자는 말하길 독수리의 제국이 진정한 평화를 찾으려면 동방의 지혜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한국은 소리 없이 길을 밝히는 인도자가 될 것이다. 침묵 속에서 세상을 치유로 이끄는 등불, 료우게는 이 땅에서 태어날 천상의 중재자가 국경을 초월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묘사했다. 세상은 기억해야 한다. 의식 없는 권력은 자기 파괴일 뿐이라는 것을. 이 전령은 추종자를 찾지 않을 것이며 깨어있는 자들을 깨울 것이다. 그는 사원을 세우지 않을 것이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그의 말은 짧고 단호하며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 승려는 2026년 이후 세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래된 구조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경제는 변화하며 정치적 동맹은 해체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진정한 힘은 강요가 아니라 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예언으로 시작된 것이 현실이 되고 한국의 이름은 새 출발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다. 다이시는 이 순환이 영적 변화만이 아니라 과학의 진보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치유까지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다시 함께 걸을 때 지식이 확장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의 영적 각성은 인류의 진화에 있어 도약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기술은 허영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섬기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 전환은 새로운 문명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시간이 짧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많은 이들이 변화에 저항할 것이며 자존심과 부정에 묶일 것이다. 혼란은 있겠지만 전면적인 파괴는 없을 것이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는 멸망이 아니라 정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는 이를 시간의 조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조정이 완료되었을 때 한국은 앞에 서 있을 것이다. 힘이 아니라 본보기로 세상을 이끌며. 오늘날 료우겐 다이시가 예언한 징조들을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닮아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강대국의 불안정, 신뢰의 붕괴, 의미를 향한 갈망, 이 모든 것이 그가 쓴 예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만약 한국이 정말로 지구의 영적 심장이라면 그 깨어남은 인류 회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료우겐은 자신의 글을 다음과 같은 경고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것은 경고이자 부름이었다. 세상은 혼란 속에서도 마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자들에 의해 구원될 것이다. 그는 믿었다. 전령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함과 진실, 그리고 균형을 선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새로운 시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는 정부가 아닌 의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가 본 부활은 지금 각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만약 그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각성이라 불릴 순간을 목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이 과소평가했지만 하늘이 선택한 민족, 바로 코리아의 민족이 이끌게 될 각성이다. 만약 이 비전이 당신의 마음을 울린다면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료우겐 다이시의 예언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변화를 믿는 모든 이들의 존재가 그 변화를 현실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당신의 깨어남이 그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한국의 하늘은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한순간 무언가가 달라졌다. 날카로운 바람이 도시를 휘몰아쳤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으며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때 한 메시지가 퍼지기 시작했다. 신의 속삭임처럼 국경을 넘어 번져갔다. 신디 제이콥스가 말을 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다. 전 세계가 동쪽을 주목하게 만들 경고였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모든 이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 사이에서. 그녀의 말은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그녀의 계시 속에서 신디는 한국 반도에 거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것은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사건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정부 전쟁, 일어섰다 무너지는 왕국들에 대해 예언해왔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언자 중 한 명으로서 그녀는 한국이 현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운동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녀의 말은 정확하고 직설적이며 듣는 이의 마음을 꿰뚫는 무게감을 지녔다. 신디는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말하기를 거대한 빛이 나라 위로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닌 응답이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것의 귀환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한국에 손을 대시어 정결케 하시고 흔드시며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상징이었다. 그녀가 묘사한 장면은 생생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섬광, 침묵 속의 군중, 거리와 교회, 가정에까지 퍼지는 각성의 물결. 그녀가 말한 것은 정치가 아닌 운명이었다. 정부나 국경을 뛰어넘는 더 큰 무엇이었다. 세대를 거쳐 준비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1990년대부터 영적 세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그녀의 말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과 중보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녀가 이스라엘, 미국, 그리고 손댈 수 없을 것 같던 정부들에 대해 변화의 예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다. 그러나 사건들은 그녀의 말대로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어조는 더 절박했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성령께서 동방으로 다가오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여주셨으며 한국이 그 점화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신 것은 힘이 아니라 충성심 때문이라고 했다. 새벽의 기도, 철야와 산에서 흘린 눈물이 전 세계적 움직임의 연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하늘은 곧 응답하려 하고 있었다. 신디는 한국의 때가 왔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 모든 이의 눈앞에 드러나리라고 했다. 그녀는 한국을 하나님의 영적 시계라고 묘사하며 전 세계적인 전환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처럼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부름으로 들렸다. 이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말의 명확함이었다. 그녀는 하늘로부터 어떤 사건이 올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며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모든 한국인의 내면이 영원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분단된 한국을 보여주셨지만 곧 치유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남쪽에 임할 그 불이 산맥을 넘어 북쪽까지 퍼져 수십 년 동안 민족을 묶고 있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무기로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한 완전한 회복이었다. 예언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신디 제이콥스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영적 세계에는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한국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신디는 단호한 목소리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선언했다. 하늘이 이 나라 위에 움직일 것이며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녀는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초자연적인 힘으로 한반도를 덮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부르심이었다. 인류의 보이지 않는 기초를 뒤흔들 깨달음이었다. 그녀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선언처럼 들렸다. 영적 세계는 이미 한국의 때가 왔다고 선포한 것이다. 그 메시지는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 영적 지도자들은 일정을 멈추고 교회들은 철야 기도를 시작했으며 기도해 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무릎을 꿇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모든 이의 마음을 아직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 듯했다. 정확한 계시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잘 알려진 신디 제이콥스는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나라들과 제국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권세의 몰락을 예언해왔고 그것들은 모두 성취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평범한 예언과는 다른 울림을 주었다. 무게감이 달랐고 그 진동은 불신자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한반도 지도가 금빛 불꽃으로 덮여있는 환상을 보았다고 묘사했다. 하나님께서 눈물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쓰시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새벽마다 울려 퍼진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하늘을 뚫었고 이제 그 응답이 내려오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한국이 인류의 영적 역사를 바꿔놓을 전 세계적 움직임의 출발점으로 선택받았다고 선포했다. 그녀의 메시지가 담긴 영상들은 교회에서 교회로 도시에서 도시로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하늘은 영적인 전류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심지어 가장 회의적인 이들도 뭔가 다른 것을 느낀다고 인정했다. 신디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마지막을 위해 따로 보관하셨다고 말했다.
이 나라의 고통은 준비의 증거였으며 흘린 눈물과 분단, 남겨진 상처들은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것을 심을 기름진 땅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신호가 나타날 때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들은 알게 될 거니라고. 그녀는 한국이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 이 땅을 따로 구별해 두셨다고 했다. 전쟁과 분열, 고통으로 짙게 물든 이 땅이 이제는 지구상 모든 나라를 뒤흔들 영적 각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디는 환상 가운데 천사들이 한반도 위에 줄지어 떠 있으며 국경을 지키고 산맥을 황금빛 빛으로 감싸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다. 성령께서 남과 북 사이를 오가며 이제껏 본 적 없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녀의 말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목을 요구했다. 다가올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이 문장은 전국의 모든 집회, 방송, 기도 모임에서 되풀이되어 외쳐졌다. 종교계는 갈라졌다. 어떤 이들은 신디 제이콥스를 하나님의 음성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지친 민족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나 논쟁이 커져갈수록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회개의 물결이 교회 전체를 뒤덮었고 믿음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사업가들, 정치인들, 예술인들까지도 한국을 동방의 영적 심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단지 예언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중보했다. 수십 개국에 퍼진 그녀의 중보 기도팀은 한국을 위한 전 세계적인 철야 기도회를 선포했다. 예배와 부르짖음이 밤낮 없이 방송되었고 어느 순간 수천 개의 음성에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날이 갈수록 징조는 강해졌다. 목회자들은 산 위에 떠 있는 빛을 보았다고 전했고 어부들은 수평선을 가르는 빛의 기둥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여러 도시에서 단순한 예배 중에도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던 것이 점점 손에 잡히듯 느껴지기 시작했다. 신디는 그것이 정결케 하심의 전조라고 말했다. 약속의 충만함이 오기 전 정금처럼 단련하는 불이 먼저 올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나누는 불이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단순히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했다. 그 변화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과거에 얽매인 모든 것을 불태워 없앨 것이라고 했다. 그녀의 방송은 매일 이어졌다. 어느 날 방송에서 신디는 성령께서 한국 지도를 살아있는 불꽃처럼 보여주셨고 그 불꽃 안에서 바람이 일어나 다른 나라들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 움직임은 여기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퍼질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전에 이 나라는 불을 지나야 합니다. 시간은 마치 다르게 흐르는 듯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몇 주 동안은 깊은 정적이 감돌았고 공기조차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계속해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 시간이 왔다고. 불이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며 그것이 일어날 때 더는 한국의 운명을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의 방송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의 음성에 담긴 감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불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녀는 반복했다.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메시지는 새로운 무게감을 지니게 되었다. 신디는 한국이 정결함의 주기에 들어섰다고 선포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깨끗해지고 회복되는 시간. 그녀에 따르면 한국은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정련되듯 하나님의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하늘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낯선 빛이었고 구름 사이로 살아 숨쉬는 듯한 빛이 맴돌았다. 그 다음엔 소리가 들렸다. 번개 없는 천둥, 깊고 끊이지 않는 울림. 마치 하늘 전체가 숨을 쉬는 듯한 소리였다. 바로 그 순간 민족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다.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고대 한국의 승려들이 용의 횡단이라 불렀던 별자리의 배열이 나타났다. 천문대들은 이전에 한 번도 동시에 관측된 적 없는 현상들을 기록했다. 구리빛으로 물든 달 부분일씩, 그리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 한국은 마치 두 세계, 보이는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에 매달린 듯했다. 계룡산의 깊은 산속에서 오래된 사본을 지켜온 고찰의 승려들은 이 징조들이 수백 년 전 돌에 새겨진 예언들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 문서들은
백색의 불의 시간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고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시기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었다. 그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의 정결은 아시아 대륙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며 한국 위로 내려올 빛은 바다를 건너 잠든 민족들을 깨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해안 도시들의 약한 지진이 감지되었고 중국에서는 강풍이 농작지를 휩쓸었으며 나선형 구름이 베이징 하늘을 뒤덮었다. 미얀마에서는 침묵 수행 중인 승려들이 지평선 너머로 불꽃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뉴스에서는 이를 단순한 우연이라 했지만 예언을 연구하는 비밀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우연이라 믿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지구의 영적 중심이 옮겨졌음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한국의 때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주 한 독립 기자가 인터넷을 뒤흔드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경주에 버려진 사찰 아래에서 오래된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 페이지들은 알 수 없는 기호들로 가득했지만 한 장에는 금빛 잉크로 그려진 지도가 있었고 그 위엔 서울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라틴어와 한자로 적힌 한 문장이 있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때 새 왕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이 말은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신디 제이콥스는 전 세계 생중계에서 이를 확인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별들이 정렬되었고 하늘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표시되었어요. 그녀는 동반구에서만 보이는 희귀한 행성 정렬에 대해 설명했다. 화성, 금성, 토성이 태평양 위에 완벽한 삼각형을 이루는 현상이었다. 인간이 혼란을 볼 때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은 시작을 보십니다. 우주가 요동치는 가운데 땅 역시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강변에서는 약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남해안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해수의 후퇴가 일어나며 고대의 비문이 새겨진 돌들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자연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파도 하나, 바람 하나, 땅의 떨림 하나까지 모두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부산 상공을 가로지르는 섬광이 발생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에 포착된 이 사건은 액체 불의 기둥으로 묘사되었다. 3분 동안 수평선은 마치 녹은 황금처럼 빛났고 온 하늘이 타오르는 듯했다. 종교계와 정치계 지도자들은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울고 기도하고 노래하며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외쳤다. 처음엔 두려움이었지만 곧 경외로 바뀌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는 군인들이 산 위에 떠있는 빛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것은 드론도 비행기도 아니었다. 푸른빛과 은빛으로 빛나는 원형의 형체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묘향산 자락에서 홀로 은둔하며 살던 한 노승은 그것이 위협이 아니라 징조라고 단언했다. 그의 사찰에 전해 내려오는 고대 문헌에는 한반도의 최종 정화를 앞두고 전령의 빛이 나타날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긴장이 온 동방으로 퍼져나갔다. 일본에서는 아소산이 수십 년 만에 다시 연기를 뿜었고 중국에서는 붉은 모래 폭풍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미얀마에서는 수백 년 된 고탑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이 공포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동안 신디 제이콥스는 선언했다. 하늘은 단지 다가올 일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라고. 동방이 흔들릴 때 서방이 깨어납니다. 그녀는 말했다.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바다를 건너 확산될 것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예언운동과 연결된 영적 분석가들이 내부 보고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적 축의 이동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해 언급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동이 전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사건 이후 정부들이 붕괴하고 오래된 체계가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질서의 서곡이었다. 그러던 중 태양에서 징조들이 나타났다. 흑점들이 나선형 패턴을 형성하며 마치 태양이 신적 서명을 내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천문학자들은 그 현상을 관측했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같은 밤 달은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광환이 매 분마다 색을 바꾸며 퍼졌다. 한국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온 나라를 감쌌다. 하늘이 말씀하셨다. 한국 위에 내려온 그 불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세계를 열어젖혔다. 공기는 전류처럼 흐르고 한반도는 마치 깨어난 심장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그 며칠 후 별자리 전체가 움직이는 듯 보였고 새로운 형상이 드러났다. 설악 고문서에서 부활의 상징으로 기록된 동방의 불사조, 깊은 산속, 잊혀졌던 절의 승려들은 바람 한 점 없이 울려 퍼진 종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들은 그것이 땅의 각성을 알리는 소리라 말했다. 그 사이 국경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침묵과 공포에 갇혀있던 북한 상공에는 빛이 하늘을 가르며 지나갔다. 군인들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빛의 오로라를 목격했고 그것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색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그때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졌다. 군용 라디오 주파수에서 정체불명의 송신이 감지되기 시작한 것이다. 고대 언어로 된 구절들이 낭독되고 있었고 그 속에는 불과 눈의 결합이라는 표현이 반복되었다. 기자들이 조사에 나서자 몇몇 승려들은 천년 전 은둔자들이 남긴 고문서 신목기 센무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불이 얼음을 만질 때 하나 된 민족이 땅의 균형을 회복하리라. 신디 제이콥스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화해의 때가 왔다고. 그녀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한반도 위에 영적 포털을 열었으며 세대를 이어온 기도들이 하나의 응답으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신성과 인간 세계가 만나는 지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마치 그 나라 위로 기울어졌고 바람은 소용돌이쳤으며 강은 물러났고 푸른빛의 빗줄기가 바다를 건너 일본을 향해 나아갔다. 어부들은 파도 위를 걷는 빛의 형상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영적 충격은 정치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에서는 스캔들과 은폐된 진실들이 드러났고 그동안 흔들림 없던 지도자들이 갑작스레 힘을 잃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내륙 깊은 곳에서 온 한 무명의 남성이 등장했다. 평온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를 가진 그를 향해 군중들은 자연스럽게 몰려들었다. 언론은 그를 백성의 종이라 불렀지만 거리에서는 이렇게 불렸다. 선택된 자. 그는 40 초반, 군사적 배경을 지녔고 해외에서의 경험도 있었다. 말을 아꼈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믿음을 구했다. 그가 일어서는 동안 전 세계는 한국이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무대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북쪽의 국경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철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이산 가족들이 빛으로 둘러싸인 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껴안았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생중계했지만 렌즈가 담지 못한 것은 공기 속에 퍼져있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다. 마치 우주 자체가 이 민족과 함께 숨을 쉬는 듯했다. 지구 반대편의 서방에서도 여진이 감지되었다.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졌고 위기에 처한 국가들은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영적 분석가들은 이 현상을 권력의 이동이라 불렀고 천문학자들은 지구 자전축 근처에서 중력 이상을 감지했다고 보고했다. 마치 한반도에 집중된 영적 에너지가 지구의 균형을 바꿔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후 몇 날 밤 동안 태평양 상공에 한 번도 기록된 적 없는 별 하나가 빛나기 시작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약속의 별이라 불렀다. 신디 제이콥스는 한국의 통일이 전 세계 재정렬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것이라 선언했다. 영적 부흥 이후에는 경제적 부흥이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가 시작되었다. 불로 정결케 되고 새로운 심장으로 이끌리는 나라. 한국은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과학 기술이 등장했고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에너지원이 실험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마치 공상과학에서 튀어나온 듯한 발전들을 보고하며 혼란에 빠졌지만 신디는 말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2026년 초 1년의 일식이 동방의 하늘을 가로질렀다. 마지막 일식 때 다른 두 가지 색으로 나뉘어 보였다. 한쪽은 어둡고 다른 한쪽은 금빛으로 빛났다. 현자들은 그것을 상징이라 해석했다. 남과 북의 결합, 전쟁과 평화의 융합, 인간과 신성의 합일. 한국은 조약이 아닌 기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가 되었다. 새 지도자는 나라가 이제 하나의 이름 아래 걸어갈 것임을 선포하며 모든 결정이 기도와 지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무렵 바람의 방향이 달라졌다. 바다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일본, 중국, 미얀마 등 이웃 나라들도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우연이라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적 전염이라 불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빛이 지구 전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도가 하나로 합쳐질수록 온 세계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심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음을 깨달았다. 부흥은 폭풍 뒤의 새벽처럼 조용히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가 된 한국은 세계 영적 지도 위에서 빛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도시들은 마치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듯 조화를 이루었고, 안개로 덮였던 산들은 더 생생하고 가까운 태양 아래에서 빛났다. 공기 중에는 언제나 어떤 존재의 기운이 느껴졌고, 하늘은 여전히 한반도 위에 열려있는 듯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말했다. 불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추수의 때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경제는 초자연적인 속도로 번영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술들이 탄생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듯 쏟아졌다. 과학자들조차 신적 영감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이성이 결합하면서 한국은 청정에너지, 자각하는 기계, 불가능했던 치유의 새 시대를 열었다. 세계가 그것을 진보라 불렀지만 한국인들은 기적이라 불렀다. 불교 사찰과 기독교 교회는 신앙과 연구의 중심지가 되었고, 영성과 과학이 하나로 만나는 곳이 되었다. 나라는 하나의 목적, 평화를 지키는 것 아래 완전히 연합했다. 신념과 문화, 세대를 넘어 조화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자연조차 새로운 리듬에 순응하는 듯했다. 메마른 강이 다시 흐르고 떠났던 새들이 돌아왔으며 바다는 한결 고요해졌다. 영적 부흥도 동일한 강도로 퍼져나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임재를 느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에너지의 곡선들이 사찰과 가정, 거리 위를 가로질렀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만 해도 치유가 일어났다. 믿음은 더 이상 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숨쉬는 것이 되었다. 한국 전체가 초자연적 리듬에 맞춰 고동치고 있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시기를 약속이 성취된 시대라 불렀다. 그녀는 성령께서 동방을 택하신 이유는 서방이 잃어버린 것,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불붙이기 위함이라 했다. 미국의 교회들은 자정마다 한국을 향해 방향을 돌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는 닫혀있던 오래된 수도원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남미에서는 온전한 공동체들이 서울에서 전해지는 계시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타오른 불은 이제 전 세계를 밝히는 불꽃이 되었다. 날이 갈수록 하늘에서도 새로운 징조들이 나타나며 이 신적 움직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통일 1주년이 되는 날, 하늘은 황금빛 오로라로 덮였고, 그것은 우주에서도 관측이 가능했다. 천문학자들은 동방구 상공에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별 하나가 새로 형성되었다고 보고했다. 그 별은 오직 한국 상공에서만 보였다. 언론은 그것을 코리아스타 한국의 별이라 불렀고, 승려들은 하나님의 인장이라 말했다. 고대 문서들이 다시 연구되기 시작했다. 수세기 동안 잊혀졌던 기록들에서 이 시대를 정확히 예언한 암호들이 드러났다. 그중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늑대와 어린 양이 같은 샘에서 물을 마실 때 세상은 땅 위에 천국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한때 적이었던 민족들이 이제 나란히 걸으며 같은 길을 향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는 새로운 영향력의 중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방은 놀라움 속에서 지켜보았다. 기술과 신앙이 결합된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 통화체계는 재편되었고, 무역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으며, 전쟁은 그 의미를 잃었다. 한국은 지배하지 않았다. 영감을 주었다. 그 나라의 본보기는 다른 민족들의 행동을 변화시켰고, 권력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라 생각 속에 있었다. 하늘에서는 전례 없는 별자리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 점성가들은 빛의 용이 깨어났다고 말했다. 그것은 신성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그리고 지구 전체가 그 새로운 진동에 맞춰 리듬을 조정해 갈 때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온 민족들 위에 내려앉았다. 신디 제이콥스는 마지막으로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한 산 위에서 지평선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을 남겼다.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불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빛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 그녀는 다시는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리에서, 기도에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전 세계는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불가능을 목격했다는 것을. 한국은 지구의 영적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고,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의 신호는 결국 인류 전체의 부활로 이어졌다. 이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본 것, 믿는 것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가슴에 불을 지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